네, 반갑습니다. 미친 역사 미역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이제 1930년 그 다음에 이제 40년대 전쟁의 마무리까지 여러분들과 이제 한번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4단원의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1890년대부터 1910년까지의 이제 정세인데 그 중에서도 두 가지의 큰 전쟁이 있었다. 첫 번째, 일본이 청나라와 이제 일으켰던 청일 전쟁이었죠. 1894년이었고요. 이제 뭐 동학농민운동,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동학농민운동이 전개되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전투가 바로 풍도해전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전투였다. 거의 초기에 일어났던 전투죠. 자, 아무튼 그 결과 누가 이겼다? 일본이 이겼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항상 이제 전후 처리를 해야 되죠. 그게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이었다. 그래서 청나라는 조선을 포기하게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랴오뚱 반도와 타이완이 일본에게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누가 등장하더라? 바로 러시아가 등장을 하더라. 바로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야, 일본 너 하면 안 돼. 라울뚱 반도는 안 돼. 하면서 그 이제 간섭을 했다 그랬죠. 그게 바로 삼국 간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일본이 랴오뚱 반도를 이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러시아한테 한 방 먹은 겁니다.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요. 근데 이제 러시아는 너무나 세요. 그래서 이제 칼을 갈죠. 러시아 복수할 거야. 복수의 칼날을 가는 동안 러시아는 이제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 엄청나게 자신의 세력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드디어 이제 때가 됐어요. 일본이 드디어 10년 동안 갈았던 복수의 칼날을 슉 꺼내 들고 그걸로 이제 일본을 선제 공격을 하죠. 그게 바로 러일 전쟁입니다. 자, 굉장히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과연 러시아가 이길 것인가, 일본이 이길 것인가. 하지만 결국 누가 이겼다? 일본이 이기게 되었고요. 미국의 중재로 인해서 이제 파츠머스 조약을 이제 체결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바로 리순과 다렌을 이제 갖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한제국 조선을 이제 식민 지배하는데 간섭하는 이제 국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을사늑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점점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죠? 을사늑약의 내용 잘 알아두시고. 자, 요게 첫 번째 흐름이었다면 바로 두 번째 흐름은 바로 1차 세계대전과 그 전후 처리에 관련된 이제 그 흐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 일본도 참전을 했고 이제 중국도 참전을 했는데, 자, 일본이 1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산동반도의 이권을 차지하게 되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중국의 21개조 요거를 제출하고 강요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누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중국을 집권하고 있었던 이제 군벌 위안스카이가 이것을 그냥 승인을 해버렸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오사운동으로 흘러가는 영향에 대해서 봤고요. 자,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쨌건 이제 연합국 측에 가담을 하게 되었고, 그 1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그 전후 처리 과정이 이제 첫 번째가 파리에서 열린 파리 강화회의였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국은 기존에 일본이 요구했었던 21개조 요구를 이제 철폐를 하고, 산동반도 원래 우리 거 아니냐, 우리한테 빨리 돌려줘라 라는 것을 주장을 하지만 서구 열강은 누구의 편을 든다? 일본의 편을 든다. 자, 근데 이제 서구 열강들이 봐도 일본이 너무 좀 요즘 좀 나대는데 일본을 조금 견제할 필요가 있겠어. 그러면서 이제 워싱턴에서 이제 회의를 여는 게 바로 워싱턴 회의죠. 그래서 이제 내용은 해군 군비 축소, 일본의 팽창 견제하는 거. 그 실질적인 내용이 바로 이제 영일 동맹이 이때부터 없어지고요. 산동반도 이권이 이제 반환되면서 중국의 주권이 다시 이제 중국에게 넘어가게 되는 그런 회의가 바로 워싱턴 회의였다. 핵심은 일본의 팽창을 견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파트가 바로 1910년대의 흐름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모습들 3.1 운동이 이제 전개되었다. 그렇죠? 3.1 운동 결과로 일본이 이제 통치 방식을 이제 바꾸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수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 결과였고 자 그리고 이제 1920년대에는 다양한 그런 모습의 항일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래서 의열단 뭐 그 다음에 여기는 무장투쟁 그죠 무장전 그 독립전쟁 그 다음에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국내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국내 항일 운동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신간회가 이제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조직이 되었다. 요거는 연도 잘 알아두시라 그랬습니다. 됐음. 자, 그 다음에 중국. 자, 중국입니다. 자, 중국에서는 이미 이제 1차 세계대전 때부터 이제 여전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인들 중심으로 신문화 운동. 그러니까 이미 이제 사람들의 사상이 이제 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산둥반도 이권 반환을 중국이 정말 열심히 요구를 하지만 이것이 이제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베이징 대학생들 중심으로 자 반일 반군벌 시위 전개를 한다 그랬죠. 일본 나쁜 놈, 그 다음에 군벌들 무능한 놈 이렇게 이제 시위를 전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건 이 군벌 이 베르사유 조약의 조인을 거부하겠네. 우리는 그 체제 안 따라가겠다. 우리의 이권을 돌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조금 복잡한 파트가 바로 이 파트라고 했어요. 1920년대. 자, 그래서 이제 순원의 중국 국민당, 그 다음에 천도슈 중심으로 중국 공산당. 그래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이렇게 이제 노선을 달리해서 이제 있었는데. 자,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일본도 굉장히 조금 좀 심각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내에서도 군벌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찌주고 뽑고 이제 혼란을 빚어내는 그런 상황들을 더 이상 보기 힘들다 해가지고 국민당과 공산당이 서로 합작을 한다 그랬죠. 그게 바로 1차 국공합작이라 그랬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1차 국공합작의 목적은 뭐다? 바로 반군벌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순원이 1925년에 사망을 하게 되고, 자, 그럼 1925년에 5년부터 이제 흘러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관련해 가지고 530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순원이 죽고 나서 그 뒤 국민당의 뒤를 장제스가 이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군벌 타도하기 위해서 국벌을 시작하는 게 바로 1926년이었죠. 자, 근데 이제 장제스는 여전히 이제 공산당이 이제 뭔가 이제 좀 민중들을 이제 주도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제 장제스가 결국에는 공산당을 몰아내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쿠데타를 일으키는 4.11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면서 이거를 계기로 1차 국공합작은 깨지게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28년에는 북벌이 완수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는 북벌의 시작과 끝 26년부터 28년까지였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건 이제 그 북벌이 완수가 되고 이제 군벌의 거의 뭐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장쉐량이 이제 국민당 정부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국민당이 뭐 합니까? 공산당을 엄청나게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당이 결국에 30년대 이제 홍군을 조직하면서 이 국민당의 탄압을 이제 버텨 나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뒤에 전개가 될 겁니다. 자, 이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다. 굉장히 긴 내용이었어요. 자, 이번 내용은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짧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930년대 초반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순서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흐름, 내러티브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일본은 이미 1927년, 28년부터 이제 산둥반도 쪽으로 이제 군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일본이 침을 싹싹싹싹 발라요. 자, 근데 일본이 뭐라 해야 되지? 일본도 그렇겠지만, 자, 1929년에 바로 이제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이제 한 차례 이제 세계를 휩쓸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대규모의 경제 침체가 이루어져요. 경기 침체. 자, 이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이 실시했던 것은 바로 뉴딜 정책이었죠. 뉴딜 정책, 그 다음에 영국이나 프랑스는 자기들이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식민지들끼리 막 이제 이제 제한적으로 무역을 하는, 그죠? 보호무역, 일종의 뭐 이렇게 블록 경제 이런 거를 이제 막 하죠. 자, 근데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얘네들은 답이 없어요. 뉴딜 정책도 뭐 안 되고 지금 정치적으로 조금 혼란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 식민지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합니까? 식민지가 없으니까 식민지를 만들어야지 해서 이제 식민지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미쳐가는 시기가 바로 요 시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일본이 이제 어디 뭐 하고 있다 그랬어? 이미 침을 바르고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산동반도부터 해가지고 어디로 일본이 방향을 트냐면 만주 지역으로 일본이 틉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도가 요렇게 있으면은, 자, 여기가 이제 산동반도잖아. 그죠? 요렇게 이제 산동반도 이렇게 들어오면은 만주 지역, 이쪽이 이제 만주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이해됐어요? 요쪽 지역이 만주 지역을 하는데 요 지역을 일본이 점령을 해버립니다. 이 지역을 일본이 먹어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정벌에 가는 일련의 과정 우리는 만주 사변이라고 말을 해요. 1931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희생을 당하게 됐죠. 자, 그리고 요 만주 지역을 일본이 점령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국가를 하나 만들어요. 자기들이 국가를 하나 만드는 거야. 그게 바로 만주국이에요. 랜드마크. 그죠? 이 건설하는 거야. 만주국 수립을 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를 이제 거기다가 이제 얹혀 놓습니다. 네가 왕해 하면서. 그죠? 근데 이제 푸이는 그냥 뭐 있으나 마나한 존재죠. 실질적인 권한은 다 누가 쥐고 있어? 일본이 쥐고 있으니까. 그죠? 자, 어쨌건 일본이 만주 지역을 점령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괴뢰 국가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국제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는 이게 올바른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이제 지탄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니까 국제연맹이 이것을 이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리튼 조사단을 이 만주 지역에 파견을 해요. 리튼 조사를 파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일본이 뭔 짓을 했느냐 이제 살펴보러 이제 갔는데 일본이 거기에 굉장히 이제 반대를 하면서 이거는 좀 왜 자꾸 우리한테만 그러는데 하면서 일본이 화가 나서 국제연맹을 탈퇴해버립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일본이 만주사변 일으켰어요. 만주국이 수립됐어요. 이것 때문에 국제연맹에서 리튼 조사단을 파견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뭐 했어요? 나 국제연맹 안 할래 해가지고 국제연맹을 탈퇴를 했다라고 하는 요 순서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됐죠? 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봐. 지금 중국에서는 일본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본 입장에서. 굉장히 가만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일본 놈들을 우리가 몰아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중국 안에서 뭐가 있어? 국민당이 있고 공산당이 있잖아. 자, 근데 이 국민당은 그러면 요쯤 되면은 이제 일본을 몰아내야 될 거 아니야. 일본이 저렇게 만주사변 일으켜가지고 중국을 저렇게 무자비하게 짓밟고 있는데 저 일본을 몰아내야 되는데 이 국민당의 장제스는 뭐 하냐면은 이 공산당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일본이 싫은 것보다 공산당 놈들 싫은 게 더 싫은 거야. 그게 더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일 이것보다는 공산당을 탄압하는 게 더 큰 목적이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20년대 후반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그 공산당에 대한 탄압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공산당이 이 국민당의 괴롭힘에 이제 참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떠나게 되죠. 이게 바로 대장정이에요. 거의 뭐 이게 뭐 기록마다 조금씩 다른데 뭐 6,000km, 많게는 12,500 뭐 킬로 이렇게 막 이제 대규모로 이동을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아이고야 보자 한번 그려볼까? 자 요렇게 이제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아이고 뭘 그린 거냐? 진짜 못 그렸다. 그죠? 아무튼 이제 요쯤에 이제 난징 있잖아. 여기서부터 얘네들이 공산당 애들이 요렇게 이제 가가지고 요 위쪽에 화북 지역의 옌안이라고 하는 데를 이제 거기다 정착을 해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엄청나게 이제 긴 머나먼 이동을 이제 실시한 게 바로 대장정이에요.
자, 근데 이제 공산당은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 저 국민당 애들이 이제 일본을 우리가 몰아내기인데 이제 힘을 합쳐야 되는데, 아, 왜 자꾸 우리한테 내부, 그 정치에서 말하는 내부 총질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공산당하고 장제스 계속 이제 그 뭐야, 공산당이 이렇게 연안 지역에서 이렇게 있고 하니까 장제스는 계속 이제 군대를 보내는 거야. 공산당 애들 이제 토벌 하려고. 그죠? 근데 이제 공산당에서 이제 수차례 이제 국민당 쪽으로 아 우리가 지금 이거 할 게 아니라 우리끼리 싸울 게 아니라 항의를 해야 된다. 지금 일본 놈들을 봐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제스는 그딴 거 없다. 우리는 공산당 몰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장제스만의 주장이었어요. 그 이제 장제스 밑에 이제 여러 이제 사람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뭐 군인들도 많고 근데 이제 그 이제 대표적인 그 아까 그 국민정부에 합류했던 이 장쉐량, 이 군벌 출신의 장쉐량 있잖아. 이 장쉐량이 이 이제 공산당하고 이제 미리 이렇게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본을 몰아내자, 우리 좀 힘을 합치자. 그래서 장쉐량이 이제 거기에 동의를 하거든요.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장쉐량이 장제스한테 아 이거 제발 좀 우리 공산당 그만하고 그거 이제 우리 좀 항의를 합시다. 공산당하고 손잡아가지고 우리 이제 일본을 몰아내는 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닙니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제스는 끝까지 이 반공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장제스가 이 장쉐량이 이제 지휘하고 있었던 그 이제 서한 지역이죠. 서한 지역에 이제 쉽게 말해서 순찰을 나가서 시찰하러 이제 간 거야. 이 장제스가 서한에 이 장쉐량이 이제 지휘하고 있는 그 이제 열심히 잘 지키고 있나? 저기 이제 공산당 저 홍군들이랑 이제 잘 싸우고 있나? 그 시찰하러 그 시안에 딱 가거든요. 그때 이 장쉐량이 장제스를 가둬버립니다. 어, 이 장제스를 감금을 해요. 음, 이게 시안 사건이에요. 그 장쉐량이 요구하는 건 이거야. 빨리 우리가 항일 구국을 공산당이랑 손잡고 일단 일본을 몰아내는데 왜 자꾸 장제스 당신은 왜 자꾸 공산당 몰아내기에만 이렇게 목숨을 거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시안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장제스가 감금이 돼요. 결국에는 이제 장제스의 이제 부인이죠, 아내죠, 쑥메이링 여사랑 이제 뭐 이렇게 조금 이야기가 이게 잘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 장제스가 나중엔 풀려나게 돼요. 자, 그렇구나. 자, 이렇게 지금 반공이냐 항일이냐 이거 가지고 지금 이제 중국이 싸우고 있는 요 때에 일본이 드디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중일 전쟁이에요. 자, 어떤 전쟁이든 간에 그냥 갑자기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거는 사실 이제 굉장히 좀 국제사회 지탄을 받을 이야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전쟁이 나도 선전포고를 하고 뭔가 이제 계기가 있어야지 이제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일본은 중국을 이제 먹고 싶은데 중국을 점령을 하고 싶은데 뭔가 이제 명분이 필요해요. 명분.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명분이 필요해요. 그냥 갔다 그냥 갔다가 이제 들이박으면은 이거는 이제 또 국제연맹 이런 데서 또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그래서 세계 국제사회가 또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자, 이 루거차오 사건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루거차오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중일 전쟁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자, 굉장히 좀 단순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중국에 주둔해 있던 일본군 병사 중 하나가 이제 밤에 아주 늦은 밤에 그 노구교 이걸 이제 루거차오라고 하거든요. 이 노구교에서 그쵸? 그 뭐냐 소변이 너무 마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그 뭐 여러 가지 뭐 일설인데 뭐지? 소변이 너무 마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아 좀 이제 볼일을 보러 잠깐 이제 밤에 나가가지고 나갔어. 볼일 보러 나갔는데 그 틈새에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총소리가 빵 들리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베이스 캠프에 있었던 일본군이 야 이거 쟤 총 맞은 거 아니냐? 이거 총 맞은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막 좀 그 안에서 막 웅성웅성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중국 애들이 이거 한 거 아니야? 하면서 막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얘 못 들어오면 어떡하지 했는데 너무나 태연하게 뭐 시원하다 하면서 막 이제 좋네 하면서 막 야 근데 아까 총소리 뭐냐 하면서 되게 태연하게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트집을 잡아가지고 일본이 이제 중국을 본격적으로 공격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루거우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일본이 중국의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이랑 싸우는 거잖아요. 중국이.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당연히 국민당, 공산당 이제는 합작을 해야지. 그래서 항일 연대 해야지. 이해됐어요? 자, 1차랑 2차랑 여러분들 구별 잘 하셔야 돼요. 자, 1차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군벌 타도였어요. 북쪽으로 진격해가지고 군벌을 없애자는 게 1차의 목적이었다면은 2차의 목적은 뭐라고요? 바로 이 항일연대입니다. 요거 두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을 잘 하시기를 바래요. 자, 2차 국고갑작이 똑같이 37년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일본이 그 국민당 정부 수도였죠. 수도였던 이 난징을 난징에서 대규모 학살을 자행합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학살이에요. 이게 바로 난징 대학살입니다. 난징 대학살. 12월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국민정부가 더 이상 이제 난징의 수도를 삼을 수가 없어요. 이쪽에서 이제 정부 유지가 안 돼요. 일본군이 저렇게 이제 학살을 자행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 국민당 정부가 어디로 이동하냐면 충칭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조금 이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난징이잖아. 여기 난징이고 여기가 베이징이래. 여기가 이제 상하이고 여기 난징이면은 어떻게 이동하냐면 한 요쯤 요렇게 이동해요. 그렇죠? 요렇게 해서 밑으로 슥 내려가가지고 요 위로 이렇게 이동해요. 요쯤이 충칭이에요. 좀 너무 위에인데? 좀 살짝 밑으로 합시다. 요쯤이 이제 충칭이에요. 충칭으로 이동을 합니다. 했어요. 조금 인터넷이 좀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이게 좀 딜레이가 있다는 거 좀 감안해 주시고. 자, 그래서 충칭으로 이동합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당 정부도 그렇고 우리나라 임시정부도 이제 요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이제 충칭으로 40년에 정착을 하게 됐죠. 자, 그러면서 끝까지 항전을 이제 이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일본의 생각은 이 중일 전쟁, 중국과의 전쟁이 거의 한 1년 안 갈 줄 알았어요. 정말 단기간에 빡 끝날 줄 알았고 1년도 안 돼가지고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웬걸 중국이 너무나도 끈질기게 항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 안 돼. 이거 더 질질질 끌면은 더 힘들어져. 그러니까 빨리 딱 단기간에 끝내버리자 하면서 식민지 타이완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국가총동원법을 제정을 해요. 그래서 엄청난 수탈을 자행합니다. 식민지에 우리나라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적 수탈, 물적 수탈 여기서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국가총동원법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중일전쟁 여러 기억해야 될 루거우차오 사건, 2차 국공합작, 그 다음에 난징 대학살 요 세 가지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중일전쟁이 이제 계속 이게 진행이 돼요. 엄청나게 질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본이 이제 어디도 이제 습격을 하냐면 일본이 이제 하와이에 진주만 하와이 미국 땅이죠. 미국의 영토인데 거기에 이제 있는 진주만을 습격을 합니다. 공습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키는 게 바로 일본입니다. 미쳐 돌아가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일본이 1940년대 초반에 뭐 하냐면은 동남아 지역과 이 남태평양 지역까지 일본이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예. 거의 중국은 그렇죠? 이미 중일전쟁 한창 일어나고 있지만 거의 중국 그 일본이 거의 상당수 먹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이 굉장히 잘 나간 줄 알았습니다. 41년에 이랬어요. 자,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잘 나온 줄 알았는데 이 일본의 전세가 기울어지는 게 바로 요 미드웨이 해전입니다. 요 미드웨이 해전을 여러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 태평양 전쟁에서 이제 일본이 이제 기울어져가는 전세가 역전이 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는 전투가 바로 이 미드웨이 해전입니다. 여기에서 일본이 져요. 여기서 일본이 지면서 이제 점점 승리는 연합국 쪽으로 이제 기울게 돼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이런 국가들 있죠. 근데 이제 프랑스는 이미 이제 독일한테 먹혀가지고 이제 이미 이제 나가 있는 상태죠.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 전까지. 자, 그러니까 일본이 어쨌건 점점 이제 패하는 그런 상황이 몰리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연합국 측이 일본에게 뭐 합니까? 야, 너 이제 그만해라, 이제 넌 이제 끝났어. 너 이제 빨리 좋게만 때 항복해라고 이야기를 이제 종용을 할 때 일본은 싫다 하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싸울 거다 하면서 이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힌 키워드를 내걸어요. 그렇죠? 반대로 기가 막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그죠? 대동아 그러니까 동아시아를 말하는 거 대동아시아를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하나 뭘로 하나가 돼야 돼? 일본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제 엄청난 기적의 논리를 펴니다. 이게 바로 대동아 공영권이에요. 동아시아 지역은 하나다. 뭘로 하나? 일본으로 하나. 그래서 우리가 더 똘똘똘 뭉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항복 안 합니다. 이미 전세는 기울어져 있고 그쵸?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뭐 합니까?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하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그죠? 8월 6일, 8월 9일 두 차례 떠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결국에는 무조건으로 항복을 하게 되죠. 그 소련도 이미 이제 요쯤 되면은 만주 지역을 이미 점령을 해요. 이제 일본군 이제 관동군 싹 쓸고 만주 지역까지 점령하고 이제 소련이 거의 뭐 한반도 북부까지 이제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일본이 결국에는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태평양 전쟁도 끝이 나게 되고 중일 전쟁도 끝이 나게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어마막시한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어떻게 되었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보게 될 거고요. 자, 이제 마무리, 이제 에필로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필로그. 자, 마지막 파트인데 이제 반제반전 평화연대 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연대. 이렇게 이제 끔찍한 전쟁의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 전쟁을 이렇게 좀 반대하며 평화의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게 바로 반제반전 평화연대예요. 그죠? 자, 그래서 처음 등장하는 게 바로 아주하치네입니다. 바로 도쿄에서 최초로 등장한 이제 반제국주의 그런 게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 반제 동맹, 이거는 이제 한일. 그 다음에 일본 병사 반전 동맹은 이건 좀 중일 쪽이에요. 저 중일 쪽. 혹은 이제 반전 동맹이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는 중일.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전쟁, 이제 제국주의 이런 거 반대하는 세력 중에 이제 조금 이제 좀 컸던 사람들이 바로 무정부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무정부주의자 다른 말 아나키스트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의열투쟁 이런 거. 이게 정부가 없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낫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 기관 이런 것들을 이제 반대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시기에 의열투쟁 이런 거 이제 일으켰던 그런 이제 사람들이 바로 무정부주의자. 대표적인 무정부주의자라고 한다면은 뭐 신채호 정도 이제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요런 사람들. 그래서 또 무정부주의자들도 이제 요런 연대를 이제 도모를 했다. 그렇죠? 한중일 됐습니다. 항일 구국연맹도 있는데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것은 아주하치네랑 무정부주의자 연맹 요거 두 개 정도가 시험에 좀 자주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됐음. 자, 그 다음에 이 일본하고 맞서기 위해서 한국과 중국이 서로 연대를 하는 그런 모습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한중 연대의 시작은 바로 만주사변이에요. 그렇죠? 이 만주사변을 이제 계기로 해서 일본에 대한 중국의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중국이 굉장히 싫어하게 돼요. 감히 우리 지역에 우리 국가에 만주국을 세워? 그러니까 중국이 일본을 굉장히 싫어하게 됩니다. 이미 한국은 일본을 이미 싫어하고 있었어. 왜? 지금 식민지배 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적은 동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중연합작전이 이제 이때부터 전개됩니다. 30년대요. 그래서 이제 한국 독립군인의 조선혁명군인의 이런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죠? 이를테면 여기는 이제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전투 이게 유명하고요. 조선혁명군은 영릉과 그 다음에 흥경성 전투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유명한 전투죠. 요런 거 조금 기억을 추가로 해두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중연대 한인애국단이죠. 이 한인애국단은 의열단체입니다. 김구 임시정부가 만든 그런 이제 의열단체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봉창, 윤봉길 의거. 그렇죠? 32년
이거 32년 1월, 32년 4월 이렇게 이제 가죠. 이봉창은 저기 이제 도쿄 궁성에 가가지고 이제 의거를 하고, 윤봉길 의사는 저기 상하이 홍콩 가가지고 이제 그 뭐야 그 뭐냐 그 폭탄을 이렇게 투척을 하죠. 자, 아무튼 이 한인회국단의 그런 의거를 통해서 이제 얻어낸 결과는 뭐였습니까?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임시정부가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었던 거죠. 오케이. 자, 그렇고요. 자,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 포인트가 요거 1, 요거 2, 요거 3입니다. 요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한중 민족 항일 대동맹은 1931년에, 이거는 연도까지 알아두시면 좋아요. 1931년, 이거는 한국과 중국이에요. 주로 이제 임시정부 인사들이 이쪽에 이제 많이 참여하실, 김구 뭐 이런 사람들 여기 이제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비밀결사 한국과 중국.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별 한 개씩 더 추가를 해주시면 좋아요. 자, 조선의용대입니다. 자, 조선의용대는 이제 여기는 이제 김원봉 라인이거든요. 여기 김원봉 라인이고요. 이 조선의용대가 갖는 의의는 뭐냐면 중국 관내에 설치된 최초의 한국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쉽게 말해서 남의 나라에 정식으로 부대를 만들었다는 거야. 군대를 만들었다는 거야. 남의 나라에. 쉽게 말해서 어떤 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자신들 막 무장하고 막 군대를 만들겠대. 이게 용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선의용대는 우리나라 군대지만 중국 관내에서 설치된 최초의 한국군이라는 거야. 왜? 누가 허락을 해줬으니까? 국민당 정부에서. 장제스가. 그렇죠? 장제스하고의 이제 김원봉의 인연은 어디서부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 바로 이제 황포군관학교,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본 거예요. 이 김원봉이라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봤잖아. 거의 오랫동안. 그러면서 이 조선의용대가 1938년에 이제 그 한커우에서 이제 조직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 조선의용대가 결국에 이제 국민당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국민당 정부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건 한국 광복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1938년은 이 국민당 정부가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중일 전쟁, 그 다음에 난징 대학살로 계속 이렇게 정부가 도망 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이야. 충칭으로 가는 중이라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의용대 안에서 이제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일본하고 싸우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군대에 있는 거지, 도망 다니고 싶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도망 다니는 국민당 정부 더 이상 이제 뭐 의지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상당수 거의 80%의 그 대원들이 저기 이제 화북의 연안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 버립니다. 거기서 이제 만든 게 이제 화북지대고, 이 화북지대가 조선 독립동맹을 만나가지고 의용군으로 개편이 되는 거죠. 요런 흐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 광복군. 굉장히 중요하죠. 요 임시정부의 이제 예하 부대가 되는 거죠. 정규군으로 1940년대. 임시정부가 충칭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서 이제 만들어진 부대가 바로 한국광복군입니다. 이것도 역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이런 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지원을 이렇게 그 중국 국민당 정부의 이제 뭐랄까 좀 뭐라 해야 되지? 행동 준승 이런 것들을 이제 받게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게 이제 이제 위야무야 되고, 이 조선의용대 김원봉이 한국광복군에 합류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국하고 연합해가지고 인도 미얀마 전선에도 가고, 미국과 이제 연합해서 OSS 특수훈련도 받아서 국내 정진군 조직을 해서 이제 국내 진공작전을 이제 전개를 하려고 하지만 너무나도 아쉽게도 그 작전이 이제 실행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그 작전이 이제 실행되기도 전에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래서 김고 선생이 굉장히 오열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제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키워드 싸움이라기보다는 요거는 이제 흐름을 머릿속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을 조금 길게 했어요. 근데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자, 조금만 이제 복습을 해보면은, 자, 요때는 뭐가 중요하다. 이 만주사변, 일본이 만주사변 일으키고 만주국을 수립을 했는데
국제연맹이 이 사태에 대해서 이제 진상 조사를 하니까 일본이 뭐 했다? 국제연맹을 탈퇴를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알고리즘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30년대 중반에는 이 국민당이 공산당을 굉장히 괴롭혔다. 그래서 공산당이 도망을 다니고, 자, 그리고 나서 이 장제스의 반공에 이제 질색을 해서 이 장쉐량이 시한 사건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터진 게 중일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거차오 사건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 터지면서 이제 2차 국공합작으로 항일연대. 2차 국공합작의 목적은 항일이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난징 대학살을 이제 일으키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국가총동원법까지 일본이 이제 내려버리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됐죠? 국가총동원법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태평양 전쟁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게 이제 미드웨이 해전.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네모박스에 대동아 공영권 이런 이제 단어들이 등장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전 평화연대는 요런 아주와 친해하고 무정부주의자 연맹. 요 정도 여러분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중연대는 이제 한중연합작전에 했던 부대들 좀 알아두시고 한중민족 항일대동맹,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용대가 가지고 있는 의의랑 그 다음에 이제 한국광복군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까지 하고 이제 문제를 한번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닥 길게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선언이 발표된 이후에 전개된 상황이죠. 자, 보니까 자, 현재 자, 오로지 우리 민족이 내부적으로 단결해야만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울 수 있다. 이해됐죠? 그래가지고 국민당과 단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비에트 뭐 이런 것들 홍군 개편 이런 거 해가지고 하나로 단결하자. 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지금 이제 등장을 하니까 이제 국공합작인데, 그렇죠? 국공합작인데 뭐를 위한 국공합작이라고요?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기 위하니까 2차죠. 요거 37년이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2차 국공합작 이후에 있었던 그런 사실들 꼽으세요 하니까 당연히 이제 난징 대학살 들어가야 됩니다. 자, 1차 국공합작은 말도 안 되죠. 자, 조선의용대 38년이라 그랬어요.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판보이 쪽의 독류운동은 1904년에서 1906년이라 그랬어요. 그죠? 아니다, 1906년에서 8년이죠. 그죠? 아무튼 그때다. 라는 거. 자, 2번 가마 지역. 왜 가마 지역이 갑자기 왜 여기에 있지? 한번 볼까요? 자, 옳지 않은 거죠. 자, 가가 어딥니까? 가가 여기가 그 랴오뚱. 가가 랴오뚱이죠. 다가 산둥이죠. 다가 타이완이죠. 그 다음에 라는 제가 도시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홍콩, 광저우, 마카오. 맞나? 그 뭐야? 어, 어, 그죠? 아니다,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그죠? 마카오, 광저우. 아씨, 맞나?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어. 갑자기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죠? 그죠? 마카오, 광저우, 홍콩이죠. 그죠? 씨, 미안해요. 이상한 소리 하고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새벽이라 그래요. 미안합니다. 자, 아무튼 여기 홍콩이에요. 홍콩. 홍콩. 그렇구나. 그 다음에 마는 이제 저기 아마 저기 베트남 쪽이죠. 자, 옳지 않은 겁니다. 아마 여기가 코친차이나 여기 코친차이나 이제 이쪽이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랴오뚱 반도. 자, 삼국 간섭으로 청에 반환되었다.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산동반도 워싱턴 회의를 그죠? 좀 늦네. 딜레이가 있네. 자, 워싱턴 회의를 통해 일본의 이권이 쪽에 반환됐다. 맞죠? 요거 산동반도 맞는 말. 자, 국민당 정부의 근거지. 이거 맞아요. 오케이. 이거 맞고요. 자, 그 다음에 홍콩에 대해서 카이로 회담
카이로 회담은 그쵸. 이 홍콩 뭐 바나나고 조금 좀 거리가 좀 있어요. 어, 아마 카이로 회담 같은 경우는 뭐 타이완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이야기가 좀 더 적당할 것 같아요. 5번은 그렇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한번 볼까요? 자, 신의 영문 27주기 기념. 좀 뭐 여러분들 이제 좀 이렇게 좀 여력이 되신다면은 뭐 계산하는 것도 뭐 한 가지 방법이에요. 자, 근데 봐봐. 한 코에서 결성이 되었대. 자, 전 이것만 봐도 이게 뭐다. 조선 의용대라는 거 대번에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조선 의용대라고 하는 거. 음. 자, 그래서 중국군과 함께 항일 투쟁을 전개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거 조선 의용대입니다. 요 38년이에요. 됐죠? 자, 그러니까 조선 의용대 하면은 거지 10중 8구 뭐냐면은 그 뭐야? 그 뭐죠? 최초로 이제 뭐 이렇게 뭐야 중국 관내에 이제 그 뭐야 창설된 뭐 부대다라고 하는 것도 거의 대부분이고 그리고 요게 바로 정답이 1번이 되겠네요. 구성원 일부가 조선인국 결정에 참여하였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양세봉이니까 조선 혁명군이죠. 조선혁명군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판보이조 이거는 이제 베트남이잖아요, 그렇죠? 뭐 이거는 베트남, 뭐 광복회, 뭐 요런 거 정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한중일 무정부주의자, 그렇죠? 뭐 이렇게 동방 무정부주의자 연맹, 그렇죠? 동방 무정부주의자 연맹, 뭐 요런 게 이제 제일 가까울 것 같고요. 자, 이거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뭡니까? 이거는 한국 광복군이죠. 한국 광복군, 한국 광복군에 좀 더 가까운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이다. 라는 거. 아, 조금 딜레이가 있어. 굉장히 신경이 쓰이네. 자, 4번. 자, 가에 들어갈 내용. 자, 보니까 자, 주제인데 자, 조선혁명군 등장했네요. 중국 의욕군하고 연합. 자, 한중민족항일 대동맹. 그렇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국과 중국 간에 뭐 하는 거야? 항일 연대라는 거죠. 이런 거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답이 2번이네요. 그렇죠? 정답이 바로 2번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쉽게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답 2번. 됐죠? 자, 뭐 나머지 것들은 그냥 뭐 그러려니 오타도 있는데 군별. 그쵸? 오타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자, 5번. 자, 다음 법이 시행된 시기. 자, 국가총동원법 바로 보이죠? 요거 38년이라 그랬죠? 자, 국가총동원 요런 것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민족 말살통치기 받고 있을 때 그때 이야기죠. 자, 요 시기의 사실이래. 자, 한중 민족 항일 대동맹 요거는 이제 조금 초창기 31년. 그죠? 근데 한국 광복군 당연하죠. 요건 40년이니까. 조선 의용군 요거는 42년입니다. 됐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디귿은 국벌을 개시했던 건 26년이죠. 여기 좀 시기가 앞에다. 정답 3번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6번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주장. 자, 키워드 보이십니까? 루거 차오 사건이죠. 자, 요것만 봐도 뭐다? 중일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옵니다. 37년. 자, 요 이후에 그럼 중일 전쟁 그 시기를 찾으라는 거네. 오케이. 바로 찾으면 되겠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기억. 조선혁명군. 자, 조선혁명군은 30년대 초반이다. 요거는 조금 시기가 앞의 시기다. 자, 조선의용대 창설 38년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차 국공합작. 그죠? 2차 국공합작. 당연하죠? 요것도 37년이니까. 오케이. 자, 한중일 무정부주의자들. 무정부주의자들의 그거는 이제 20년대 말. 뭐 28년이야. 요때부터 이제 그거니까. 됐죠? 그래서 정답 3번 되시겠다. 라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줄 친 기억. 전쟁 여기 있네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만주국 수립이래. 그 32년이네요. 자, 일본이 이렇게 위쪽으로 진출하려는데, 자, 이러한 가운데 루거우차오 부근에서 사건이 발생하다. 이게 바로 루거우차오 사건 아닙니까? 37년에 됐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무슨 전쟁? 중일 전쟁이 되는 거죠. 됐죠? 그 전쟁 중에 일어났던 그런 상황을 보세요 하는 거죠. 정답 2번이죠. 바로 2번 나오죠. 자, 왜 1차 국고화도 24년. 그 다음에 의용대는 38년입니다.
판 보이죠? 베트남왕국 12년. 그 다음에 장제스 완료 28년. 자, 극동인민 대표회의. 그죠? 이거는 잘 가시고요. 이거 저 뒤에 이야기라 보시면 되겠죠? 자, 오케이. 이거 아마 국동인민 대표회가 20년대 초반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20년대 정확히 지금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20년대 초?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 우리 동아시아사에서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다. 자, 8번. 자, 보니까 자, 루거우 차오 사건이래요. 37년이죠. 루거우 차오 사건. 루거우 차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한번 볼까요? 좀 딜레이가 있네요. 자, 진주만 공습을 감행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태평양 전쟁이죠. 자, 요거의 시작이니까 요거는 41년입니다. 그래서 37, 41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고르세요 하는 거죠. 당연히 정답이 3번이 될 겁니다. 그렇죠? 조선의용대 굉장히 정답으로 많이 요구를 합니다. 중일 전쟁. 오케이. 자, 나머지 것들은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한번 볼까요? 자, 가국가 수립 이후 자, 보니까 자, 일본군하고 이제 무력 충돌이 있었고, 자, 청나라 최후의 황제 푸이를 내세워 마지막으로 세웠던 국가가 바로 만주국이죠. 만주국은 32년에 수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정답이 어떻게 되냐면 그 결과 당연히 3번이죠. 그죠? 왜? 리튼 조사단이 오잖아. 그렇죠? 리튼 조사단이 오고 나서 그 다음에 국제연맹을 탈퇴를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워싱턴 체제는 22년부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베트남 공산당이 이 30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베트남 역사니까 이거는 굳이 안 배워도 됩니다. 자, 530 운동 5조 25년. 자, 삼국 간섭은 1895년이었습니다. 요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 선언 사이 한번 볼까요? 자, 가는 저기 마지막 보니까 뭘 조직한다? 조선 의용대를 조직한다. 끝났네요. 38년. 자,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자, 일본이 자, 중국을 훔치 일체제로 자, 일본이 중국에 이제 반환을 해라. 그 다음에 우리 세 나라는 한국인민 노예 상태 유의해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한국이 자유독립하기 결의한다. 여러분 요걸 이제 뭔지 아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요게 뭐냐면 43년에 있는 카이로 선언의 내용이에요. 카이로 선언. 그죠? 카이로 선언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세 나라는 미, 영, 중이에요. 여기 소련 없어요. 미, 영, 중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가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으세요 하는 거죠. 뭐 이 태평양 전쟁 이야기 들어가면 좋겠죠? 정답 1번이네요. 왜 요거 41년이니까. 됐죠? 자, 1차 국공합작 37년이고요. 자, 남베트남 민족해방전 요건 60년에 1960년 이건 베트남 전쟁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보게 될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는 베트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21교 요거는 15년이고요. 5번에 이제 얄타 회담입니다. 얄타. 요거는 이제 45년 2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1번. 자, 조선의용대 한커에서 성립이 되었다. 자, 38년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루고 차오 사건이 등장하네요. 그러면은 이 전쟁은 바로 중일 전쟁이 되겠죠. 요 전쟁은 중일 전쟁이겠고요. 정답은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2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2차 국공합작이니까. 자, 만주구 32년. 자, 북벌 완료 28년. 대장정 34년입니다. 근화운동은 85년부터. 그쵸? 1885년. 됐죠?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넘어갈게요. 자, 가나 사이 시기. 자, 루고 차오 사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37년. 요 중일 전쟁의 시작. 자,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뭐 했다? 일본군을 완전히 몰아내서 끝까지 싸울 거다라고 하는 선전포고를 했다는 거야. 자, 우리나라의 선전포고는 언제냐면은 41년 12월이에요. 그러니까 12월이 일본이 그 진주만 습격을 한 그때거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아무튼 그게 며칠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바로 일본에 선전포고 하는 겁니다. 그 요 시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37, 41 사이에 있었던 일 고르세요 하니까 정답은 2번이 될 겁니다.
왜? 의용대는 38년이니까. 그죠? 자, 신간은 27년이고요. 베트남 공사 아마 30년이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530은 25니까 대장정은 34년.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 5문제. 자, 가나 군대. 자, 보니까 보자. 자, 이곳에 대한 일본군의 공세가 자, 일단 남만주에 있고 자, 양세봉 장군이래요. 자, 여러분 양세봉 장군 하면은 여러분 한국사 시간에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조선 혁명군이야. 조혁군. 됐죠? 조선 혁명군. 됐죠? 자, 그래 나를 보니까 자, 중화민국 영토 내에서 대한민국 22년 97일 자, 총사령부의 창설을 선언하는데 자, 근데 이제 봐봐. 대한민국 22년 9월 17일이래. 대한민국 22년이야. 이거는 누가 쓰는 거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썼던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연도 계산하면은 여러분들이 40년이라고 하는 것을 대번에 캐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뭐냐면은 그 한국 광복군입니다. 한국 광복군. 됐죠? 정부가 등장하니까. 되죠? 한국 광복군. 자, 그럼 찾아봅시다. 자, 조혁군. 흥경 일대. 정답이에요. 왜? 영릉과 흥경성 전투니까. 그렇죠? 그 중국군하고 연합해가지고 당연한 겁니다. 자, 한중민족 항일 대동맹. 이거는 주로 이제 임시정부 인사들이 좀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자, 북벌은 이제 국민혁명군이죠. 이거는 그렇죠. 한국 광복군이 북벌을 왜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자, 대전자령 전투하면은 이제 한국 독립군이죠. 한국 독립군. 자, 조선의용대 일부를 받아들인 거는 이제 가가 아니라 나에 대한 이야기요. 나에 대한 이야기. 됐죠? 가가 아니라 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지기 전 조선혁명군은 그 이제 해산을 하게 됩니다. 자, 14번 볼게요. 자, 빵빵빵빵빵 선언문인데 자, 보니까 자, 아까 요 위에 있는 내용이랑 요 내용이랑 요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요까지 내용이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내용과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캐치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이제 아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 키워드를 봐야지. 그쵸? 자, 일단 김구. 자, 김구가 등장을 했고요. 자, 지난 30년간 일본이 조국을 변화합 통치를 했대. 1910년부터 30년 동안이니까 1940년 되겠죠. 그렇죠? 요렇게 이제 연도를 계산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한국 광복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죠? 자, 한국 광복군이니까 요거 40년이잖아. 40년이니까 연도를 찾아보세요 하니까 당연히 정답이 5번이 될 것 같아요. 5번. 자, 5번이 정답이네요. 자, 신해혁명은 11년, 오사운동 19년, 워싱턴은 21년, 신간이 27년, 만주사변은 31년, 일본이 진주만 공격한 거 41년. 요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15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졸진 사건인데 자, 국제연맹의 조사단이야. 무슨 조사단? 리튼 조사단이야. 그쵸? 자, 작년에 관동군이 일으킨 이 사건. 자, 국제연맹이 왜 조사단을 파견했다 그랬다고요? 왜? 만주사변 때문에요. 그쵸? 만주사변 때문에. 이 조사단은 언제 등장했으니까? 32년에 파견이 되었고, 작년이라 그랬죠. 작년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31년이 되겠죠. 그렇죠? 요 영향을 꼽으라는 거야. 당연히 정답이 몇 번이 될까요? 5번 되는 거죠. 5번. 그러니까 한중 연대가 이제 일어나게 된 계기가 바로 만주사변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1번은 워싱턴 회의. 그죠? 자, 봉오동 전투는 20년이죠. 1920년 6월입니다. 자, 신간이 27년이고요. 일본의 21일 요거 철회는 19년 5월 4일이죠. 오사운동. 요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대사는 여러분들이 연도를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정말 좋아요. 자, 16번 밑줄친 사건. 자, 상하이 소속 문 기자인데 자, 어떤 폭발 사건. 자, 보니까 조선인 청년이 폭탄을 던졌다.
훈커 공원이다. 이거 바로 뭡니까? 이 사건 누구 이거야? 윤봉길 의사 이거 아닙니까? 윤봉길 이거 요거 32년이에요. 자, 요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왜? 중국 국민당 정부가 우리나라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5번입니다. 자, 신간이 27년이고요. 자, 중일전쟁은 37년이고요. 리튼 조사다 32년 뭐 이렇게 연도가 비슷하지만 자, 그 다음에 1차 국공합작은 24년이라 그랬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빠르게 볼게요. 자, 뭐 감염병인데 감염병에 여러분들이 이제 꽂히지 마시고 자, 밑에 보시면은 자, 만주를 침략한 이후에 마지막 황제 푸이를 앞세워서 뭘 세웠다? 만주국이에요. 그죠? 이 만주국이 수립이 돼요. 이 만주국은 끝날 때까지 가요.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만주국 수립 이후의 모습을 찾으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만주국 수립 이후의 모습을 찾으세요 하는 거예요. 찾아볼까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이 3번이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좋습니다. 이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됐음. 아니다. 3번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5번이 좀 더 적당할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5번이 좀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조선 외용대는 어디냐면은 이게 관내예요, 관내. 그 한코라 그랬잖아. 우한. 그쵸? 요쪽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만주국은 어디냐면 만주 지역이야. 그러니까 이 연합하여 항일 조선혁명군의 이런 항일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좀 가깝지 않나. 왜 여기가 남만주거든. 그죠? 그 다음에 30년대 초반이라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뭐 영릉과 흥경성 전투 이런 쪽이 좀 더 가까울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새벽이라서 굉장히 피곤하고요. 좀 이제 정신이 좀 없는데 제가 굉장히 좀 요새 많이 바빠가지고 이제 새벽에 이렇게 틈내서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 여러분 조금 감안을 해주시고 다음에는 최대한 맑은 정신으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해가지고 요 영상까지 해서 이제 4단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4단원은 이제 사건의 흐름들 잘 기억을 해두시고 연도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5-1로 이제 여러분들 만나게 될 겁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영상을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자, 여기 기준으로 위에 하나 밑에 하나 요렇게 이제 아마 영상이 이제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아마 한 큐에 막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이 되게 많아 보이지만 되게 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키워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 다음 영상에서 5단원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